이 영상을 보시는 의뢰인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진수에 사건을 위임해 주신 상태일 텐데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무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없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도 하고 그리고 서면을 직접 작성합니다. 이거는 저희 원칙이에요. 사무장님이 대신 서면을 쓴다던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연락을 잘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할까 저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해보기도 했고 사무직원으로 심지어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일을 해봤는데 제가 사무직원으로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열람복사 같은 것도 했을 것이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같은 거 증인으로 가서 문 따고 열쇠공 아저씨랑 같이 들어가서 증인도 서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의뢰인을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사람이 사무직원이잖아요.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제가 의뢰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곰곰이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불안하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락을 받으려고 하지만 구치소 같은 데 접견을 가 있거나 재판 중이라던가 다른 분 상담을 하고 있다던가 이럴 땐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락을 잘 받습니다. 일단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전화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 같은 거 주시면 적어도 한 30분 이내에는 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도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도 제가 깨어만 있으면 전화 바로 받고요. 만약에 부재중 떠 있더라도 제 일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해요. 이거는 약속을 드립니다. 요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 같은 거 진행하면은 이제 서면 제출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당사자주의지만 모든 걸 다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보다 더 바쁜 게 판사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서면이 더 중요하고요. 실제로 변론도 구두 변론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면 제출이 더 중요합니다. 요거 한 가지 더 약속드릴 부분은 서면은 반드시 저희 컨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을 먼저 드리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준비 서면이나 서면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적어도 하루 이틀이 지나기 전에 송달 받은 다음에 무조건 드립니다. 요거 세 가지는 저희가 향후 같이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일단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변호사라는 이유. 변호사를 보통 이제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는 물건이 아니니까 저를 산다고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 어쨌든 보통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건 변호사의 시간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 불안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구치소 갈 것 같고 아니면 실형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공무원인데 금고 이상 형 받아서 이제 앞일이 어두컴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전화서 변호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걸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심리상담사처럼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는 법률적인 의견을 내고 뭔가 지금 상태에서 한 뼘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시간에 이 심리상담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불안해하면서 하루 종일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카톡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소중한 시간들이 허공에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그런 걸 물어보세요. 승소 가능성 이걸 물어봅니다. 승소 가능성을 물어봐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아예 안 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수임을 하질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예를 들어서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에 비해서 의뢰인이 가져갈 게 너무 적다던가 아니면 충분히 나홀로 소송을 해도 되는 것들 저희 사건 수임을 안 합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사건은 뭔가 다툴 거리가 있거나 뭔가 다퉈볼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 수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승소 가능성을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건을 51대 49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사건은 쌍방 당사자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 단계를 거치면 공판 단계 넘어가면 검사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은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어떤 상태에서는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갭 차이가 크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저희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기셨다면. 그러면 이 51편에 서 있다면 0.5만큼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50.5로 승소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불리한 49쪽이 있어요. 그러면 1.5만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50.5가 돼서 승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0.5란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1.5만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질이 없어요. 네, 부질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나부랭이지 신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소송 결과가 예측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고 변호사는 그 판결을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변호사님이 이 사건은 100%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제 생각에 90% 이상 확정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딱 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질없고 제가 소송 100% 이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소송이 진짜 100% 이기나요? 그러면 거꾸로 이 소송 해봐야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진짜 그 소송이 100% 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승소 가능성 어떻게 돼요?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예측되는 수치가 있죠. 저도 변호사니까 경험도 있고 예전에 진행해왔던 선례가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답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의뢰인은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희한테 사건을 맡겨서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면 아예 터무니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정말 목을 걸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승소 가능성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물어보시든 전 이렇게만 대답을 할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소개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과가 좋거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소개를 했겠죠.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목을 걸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업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판결문에 소송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사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든 밤이든 전화 계속 받는 거고요.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끝까지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서면 같은 것도 굉장히 허투루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검색부터 해서 처음부터 제가 직접 쭉 다 씁니다. 그런데 되게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민사든 형사든 간에 이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뢰인분하고 상대방이에요. 둘의 주장을 이렇게 조합해보면 실체적 사실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변호사죠. 그러면 민사를 예를 들면 소송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본인 사건인데 소송에 필요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안 줘. 그러면 어떻게 싸우죠? 상대방은 대포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새총 갖고 딱총 갖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이거는 충실하게 주셔야 돼요. 소송 대리인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자,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 글을 써서 하나의 문서로 주세요. 딱 한 번만 주시면 돼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죠. 그리고 예쁘게 쓰고 싶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변호사님 이건 그렇고요. 끊고 또 뚜루룩 전화 와가지고 이거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전화를 받으면서 휘발돼 버려요. 혈린처럼 날아간다고요. 그럼 정작 써야 될 때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쓸 때 빼먹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랑 지금 사건 위임 관계를 체결을 하셨다면 시간 순서대로 글을 써서 하나의 문서로 주세요. 살은 제가 붙일게요. 판례도 제가 찾고요. 불리한 부분 제가 뺄게요. 이거를 멋진 법률 문서로 제가 만들게요. 그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주셔야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가령 그런 얘기를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제 7시에 사과를 먹었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진, 그리고 대화 녹음. 대화 녹음도 이렇게 사과를 먹는 아드득하는 소리가 나는 직접 녹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철수가 어제 사과를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간접적인 대화 녹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유의 문자 메시지라든가 카톡 그런 게 있을 거고, 사과를 어디서 구매를 했을 거니까 이제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다 증거예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달라 그러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뭘 드려야 돼요? 묻지 마시고 다 주세요. 쓸 거는 제가 쓰고요.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대화 녹음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들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다 협력업체가 있고 다 안내해드려요. 이 증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을 하느냐,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고 정리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소송의 알파에서 오메가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 순서대로 글을 써서 하나의 문서로 저한테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없는 거 증거를 다 모은 다음에 일단 준다. 이거는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주세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저랑 통화를 해보면서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탑다운으로 여쭤봐요. 혹시 이런 증거는 없나요? 저런 증거는 없나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귀찮으니까 뭐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본인 소송이니까 본인이 제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락을 잘 받는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뭐 문득 뭐 저녁에 일을 하다가 뭐가 필요한데 의뢰인이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뭘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줘. 그럼 저 짜증을 냅니다. 제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져요. 저희 법무법인 진수에 이렇게 사건을 맡겨주셨다면 의뢰인분께서는 아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해서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문서 이거를 하나 꼭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열심히 간절하게 찾는다. 이거 두 개 빼고서는 나머지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생물이에요. 그냥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소송은 참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송 시작 전에 예측 같은 거 해요. 제 스스로 어떤 부분으로 예측을 해서 전략을 구성하고 그런 쪽으로 소송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 계속 중이라는데 소송 계속 중이 되면 이 예측되는 게 자꾸 달라져요. 왜냐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도 사실관계를 계속 전환시켜요. 우리가 처음에 실체적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펜을 앞에서 보면 뭉툭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뾰족하죠. 정해진 사실관계는 없는 거예요. 증거나 주장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중간에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의뢰인이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증거들을 상대방이 제출을 하면 사실관계가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변경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굳이 내 변호사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있는 거 없는 걸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로 결론을 하는 건 쉬워요. 있는 걸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혹은 사실관계를 약간 비틀고 이렇게 변론하는 건 쉬운데 거짓말을 변론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젠가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수사기관 바보 아니거든요. 배척되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증거로 딱 제시되는 순간 탕 뒤통수를 맞게 되고 그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 전략 구성했던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손해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짜증나 있을 거고 이제 의뢰인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송은 생물인데 최대한 무생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처음에 세웠던 전략 자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랑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말씀 안 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영상 보는 지금이라도 저한테 전화해서 사실 변호사님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사실 실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전략이 수립되고 불치의 사정 없이 끝까지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뢰인분들께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검사 싸우지 마세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이 수사관이나 검사나 특히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님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 본인에 대해서 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의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놈이 어쨌고 억울하고 안 궁금해요. 이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사관은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조서 쓰고 송치 의견이 됐든 불송치 결정서가 됐든 그걸 쓰는 거고 검사는 기소할지 말지만 관심 있고 판사는 판결문 하는 데만 관심 있고 상대방 변호사는 자기 이기는 것만 관심 있다고. 본인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감정적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요.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나 각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의뢰인분께서 이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분들도 감정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한테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 것,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유를 가지세요. 모든 소송은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라는 게 있고 혼자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특히 형사사건, 지금 명예훼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사기죄 이런 거를 구 같은 부분 없이 막 형사팀에 뒤섞어서 막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 사건 결과가 안 나와 미치겠다 막 들들들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계속 저 거치지 않고 수사관들한테 직접 전하고 이러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기면 좋게 결과를 안 줘요. 여유를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주세요. 저는 일을 미루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빨리 합니다. 저희한테 머물러 있는 시간은 최소일 거예요. 어느 곳으로 넘어갔을 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건이나 절차 때문이에요. 뭐 상상의 나를 펼쳐서 뭐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뭐 상대방 쪽 변호사가 뭐 정관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은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음 거 준비하면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 무조건 먼저 알려드립니다. 요것도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3번은 지금 이건 공통된 오리엔테이션이고, 지금 민사사건, 형사사건, 형사고소사건 같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2편, 3편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꼭 절차를 숙지하고 계세요. 그래야 저랑 진행 가는 소송이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속이 덜 답답해져요. 아, 지금 내가 2단계에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남았고, 부구 능선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내가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면 그 중간에 어디 있는지 사람이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이 절차를 숙지하고 나면 제가 어떤 절차와 어떤 절차 사이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수긍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뭐뭐가 남았고 이제 이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얘기하면 느껴지는 체감이 훨씬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감정적인 얘기도 많고 이렇게 한데, 좀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이고 날것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겪었을 때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런 거는 만났을 때, 제가 미팅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쭉 요청드린 사항이라던가 약속드린 부분 앞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불안할 때마다 이 영상을 틀어서 보세요. 그리고 절차 숙지하는 안내 동영상 틀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